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자라는 작은 사회인데요. 그곳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일구어온 분이 있습니다. 음악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다 뒤늦게 교단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 작은 학교를 혁신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진안 마령초등학교 노남숙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참여와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새로운 배움 속에서 피어나는 미래의 희망을 여러분도 함께 느껴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 아이들도 보고 있으니까 네. 아이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진안 마령초등학교 교장 노남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들아 안녕. 선생님이 아까 출장 간다고 했었지? 여기로 왔단다. 우리 아이들 너희들 이야기 재미있게 하고 갈게. 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우와, 우리 교장 선생님이다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게 오프닝에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는데 음악 학원을 운영하다가 교단에 서게 되셨습니다. 이게 좀 보통 과정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대학에서는 중등 역사 교육을 전공했어요. 예. 근데 워낙에 이제 언니들이 다 셋이 다 네. 음악을 전공하고 그중에 두 언니는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언니들 반주하면서 그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즐거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자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네. 더 마음껏 음악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괴로운 전공자보다 네. 즐기는 아마추어가 되리라 하고 저 이제 선택을 음악이 아닌 역사를 선택을 했는데 예.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가슴에 남아있었던 게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정식으로 피아노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음악 학원을 운영하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교육대학교에 편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네.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 12년, 13년 정도 네. 늦게 출발했지요. 야, 근데 단순히 내가 이렇게 안에 남아있는 게 조금 있어서 이걸 해보겠어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보통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좀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어라는 마음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교사였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정식 발령 받기 전에는 네네. 중학교에서 임시 교사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역사 수업을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내 이야기를 너무 막 초롱초롱 막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근데 초등학교는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이 여러 가지 그 과목을 다 두루 걸쳐서 가르치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 뭐 주장하는 글을 배운다. 이렇게 하면 국어 교과로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뭐 사회 교과랑 연계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내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진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진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커리큘럼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절적인 교과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 내 삶이 중심이 되는 배움이니까요. 맞아요. 그럼 정말 재밌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수업을 설계하는 게 전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다 왔는데 돈도 준다. 월급도 진짜 주신다. 천직이네. 이렇게 야. 좋아했었는데 실은 너무 교사로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천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진안 마령초등학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교장 선생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진안 마령초등학교는 진안 명산 마이산 아시죠? 네. 마이산 서쪽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학교예요. 1920년도에 마령 사립보통학교로 이제 개교를 했어요. 네. 그 후에 학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군요. 공립보통학교, 그다음에 마령 심상소학교, 마령 국민학교, 마령 초등학교 이렇게 많이 변해왔는데 예.
그 2012년부터는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어요. 예.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의 학교 혁신을 이끌어 왔다. 이렇게 그렇군요.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헌신적인 교사들과 그리고 학교 일을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이미 마령 그 초등학교에 그런 민주적인 협의 문화나 그렇게 혁신적인 그런 공동체 문화가 그렇군요. 무르익었기 때문에 학교의 철학에 동의하고 학교의 혁신을 계속 이어갈 교장을 공모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교장으로 네. 부임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마령초등학교는 그런 인구 소멸이나 기후 위기의 대안이 농촌의 작은 학교에 있다라는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지속적인 지구 생태 시민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교장 선생님을 또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 음악을 직접 만들고 그것과 같이 놀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또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마령초등학교는 합창으로 아이들이 동요를 자주 부르는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어요. 예.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 학교 행사에 초대된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공연이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건데 네. 그냥 관객이 되어서 듣기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예. 아이들한테 이제 노래를 만들어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자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먼저 1학년 친구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주니까 어허. 노래에 친구 이름 나오고 자기가 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신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노래도 만들어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앨범으로도 나옵니까? 음원으로도 나옵니까? 맞아요. 예. 우리 진안군청에서 진안군 교육지원과에서 예.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예산을 활용해서 네. 제가 노래를 만들면 MR로 그걸 제작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네.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재밌겠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니까. 네. 첫 번째 음악이 뭐였어요? 제목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 지유리, 1학년 지유리 노래인데요. 예. 지유리는 우리 학교 교무 실무사 선생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실무사 선생님이 아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려고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겠죠. 예. 그래서 아들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셨대요. 학교에서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지. 엄마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교무실 들어오면 안 된다. 공과사는 뭐 이렇게 확실해야지. 했는데 네. 입학식 날 저기 뒤에 있는 엄마가 우리 엄마인데 자랑을 못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지유리가 옆에 친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실은 학부모다. 약간 막 정체를 밝히듯이. 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그 엄마랑 아들이랑 네. 서로 말은 못하지만 멀리서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고 점심시간에도 이런 모습들이 되게 애틋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매번 보이던 엄마가 안 보이니까 저한테 소곤소곤 묻더라고요. 네. 혹시 학부모님 못 보셨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예. 재밌어서 제가 그 노래를 처음으로 만들었죠. 제목이 지유리는 약속을 지켰네. 약속을 지켰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엄마 찾아가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이 가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재밌다, 웃긴다. 아이들에게는 역시 뭐 엄마, 아빠, 부모님이 세상에 가장 큰 보배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세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아이들 모습은 어떤지 한번 또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누니까요. 예.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어느 날 여자친구 둘이서 엄마의 잔소리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지어왔더라고요. 네.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빨리 씻어라, 빨리 일어나라, 씻고 먹어라, 막 찔리는데? 이렇게. 근데 저는 어른이라서 그런지 엄마 심정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 버스 시간 다 되고 아, 그러면 그럼.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그럼. 그래서 니네들이 빨리 안 일어나고 문기적거리고 그러니까 그러시겠지. 그랬더니 애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저 이거 놀고 나서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는 그 땀이 많이 안 나는 스타일이라 먹고 씻고 싶은데 엄마는 꼭 씻고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또 씻으러 들어가면 또 따뜻한 물에서 좀 쉬고 싶은데 빨리 안 나오고 빨리 뭐 나와서 밥 하냐 먹어라. 이러신다는 내가 할 거예요. 건데, 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데. 듣다 보면 애들 또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계속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 결론은 엄마한테 좀 기다려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기다려주세요라는 노래가 탄생을 했어요. 웃긴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지금 우리 마령초등학교 최고 인기곡이에요. 최고 인기곡이에요? 그래가지고 버스킹 그 금요일마다 학교 강당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네. 늘 마지막 곡은 이 기다려주세요로 떼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재밌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 심정이 많이 반영돼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좋은 교육이네요. 그리고 그 1학년 시우가 쓴 노래 학교가 이상해라는 네. 뭐 그런 노래가 있다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궁금하시죠? 노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뭡니까? 네. 시호가 1학년인데 이제 어느 날 교장실에 왔어요. 예. 네, 학교 다녀보니까 어때? 물어보니까 학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평화주간이었거든요. 네. 평화주간은 한 4나흘 정도 기간을 잡아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마을을 탐방하고 다모임을 구성해서 학교 규칙을 정하고 이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교과서를 피지 않을 뿐이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 이런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책도 피고 이래야 그게 되는데 공부인 줄만 알았던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4학년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게 다 공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애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나 혼자 듣기 아깝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네. 자기가 발 딛고 선 땅을 사랑하고 그리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갖자라는 그런 야. 평화주간을 노래한 게 바로 학교가 이상해. 이상해. 야, 그 학교 다시 한번 다니고 싶네요. 저는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학교는 학교니까 뭐 국영수, 사과 같은 이런 교과목 수업이 뭐 없을 리가 없는데 이 밖에 또 특이한 수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장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립학교니까요. 네. 당연히 교육부가 지정하는 그 필수적인 해야죠. 교육과정은 다 네. 준수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의 자율성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특색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말씀드리면 텃밭 활동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육, 그다음에 다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 시민교육 두 가지를 들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농작물을 잘 농사지어서 많은 걸 수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네. 다양한 생명체들이 골고루 함께 조화롭게 살아나가는 것들을 보고 배우려고 텃밭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그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딱 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옆에 있는 콩이 옥수수를 감고 지지하는 콩의 지지대가 되어주고요. 네. 콩 뿌리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옥수수랑 그 호박 같은 거에 이제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은 또 잎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덮고 있으면 수분 증발을 막고 풀도 덜 나게 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구나. 그렇죠. 그래서 달라서 좋은 거죠. 이런 텃밭을 통해서 나랑 다르기 때문에 더 좋다. 그리고 나랑 달라서 그러니 이해하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보면은 야 저렇게 농사지면 다 망하는데 그렇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풀밭이다. 이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인간이 그냥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먹으려고 네. 그냥 그렇게 진 것뿐인 거잖아요. 네, 네. 원래 작물들은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섞여가면서 자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원래 자연은. 그렇죠. 아까 동물 물어보셨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겠죠. 치킨이 먹고 싶다고. 그러면 닭을 길러야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닭을 키울 때 이제 동물복지 공부도 하고 닭에 대한 생태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네. 이제 닭이 한 곳에 좁은 곳에
그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걸 알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닭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대요. 그래서 마룡초등학교 닭장은 그 알 낳는 곳 2층 침대가 따로 있고요. 아,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층 노는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요. 공간 분리가 그다음에 됐구나. 이렇게 야. 그 트랙이 치킨 네. 트랙이라고 해가지고요. 치킨 닭장을 나가서 쭉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 생활 조건을 잘 해줬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못 먹지 뭐. 잡아먹지 못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새삼 지난 마령초에는 참 다양한 교육법이 있어서 아마 조금 의식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곳으로 학생들을 좀 많이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그래서인지 전주에서도 심지어는 호주에서도 이렇게 지난 마령초등학교를 또 방문하는, 그리고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 전에 전주에서 통학하던 한 가정이 예. 작년에 1년 호주살이를 했어요. 예. 그래서 1년 호주살이를 마치고 다시 전주로 가지 않고 마령초등학교를 보내려고 올해 마령면에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반가움에 이제 호주에서도 찾아오는 호주에서도 학교다 왔구나. 이렇게 했고요. 아, 그래서 호주구나. 네. 근데 전주에서도 찾아오는 학교는 맞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2022년도에 전교생이 27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46명이 됐어요. 네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늘게 된 이유는 그럼 진짜 많이 늘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애쓰셨고요. 예. 학생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도 맘카페 활동이나 또 이미 온 그 전주 학부모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군요. 늘 헌신하시고 네.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딱 몸에 배어 있으세요. 그렇군요. 내 아이, 네 아이 가리지 않고 예. 우리의 아이로 키운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도에 전라 특자도 교육청의 어울림학교 정책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23년도에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버스를 운행할 때 예. 많은 분들이 그 지난사랑 장학재단부터 해가지고 뭐 재경 마령 향후회, 마령조 동문회 또 교사들 학부모들 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했거든요. 그때 가장 많은 염려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우리가 마련할 것이냐. 이건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이셨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 예. 조례가 없어서 그렇군요. 학구가 다른데 학교 버스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법을 위반하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오는 아이들이 있다.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예. 이제 도의원들도 막 찾아가고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지난 마령초등학교하고 전주 화정초, 자연초 이 세 학교가 공동 학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학교 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우, 잘 됐네요. 네,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2년 동안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 없이 네. 학생들이 지금 23명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드는 생각이 선생님들은 이제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뭐 성격과 또 집안의 어떤 사정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뭐 그 깊숙하게 또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교장 선생님은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친해지면 너무 좋은데 네. 할 일이 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도 할 일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과 또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나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이렇게 좀 솟아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요. 예. 네.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야기만 나눠도 재밌는데 네. 제가 노래를 만들어주니까 네. 아이들은 자기 노래하러 또 오고 저는 신나게 노래하는 아이들 모습 보는 게 또 재밌고 그렇군요. 네. 선생님들이 가끔 데리고 교장실로 오세요. 아, 그래요? 선생님, 오. 우리 땡땡이 좀 어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 하면 이제 잠깐 이 문제 상황에서 아이를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예. 그 친구한테는 이제 나한테 교장선생님한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저도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이제 늘 어렵기만 하면 아이들이 벌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할 텐데 네. 그래도 좀 좋아하니까 그래요? 더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야, 우리 때 제가 분위기랑 봤을 진짜 때는요. 다르네. 우리는 교장 선생님실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요즘 애들은 만약에 옛날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교장실로 보냈으면 이건 아동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평소에 선생님과의 관계도 네. 소통도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소통도 잘 하시고 해서 모두가 서로가 믿고 신뢰하고 네.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교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것도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런 문화가 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선생님께는 음악의 존재가 아마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네. 언니들이 계셨다고 하니까 네. 언니들은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음악으로 아이들과 함께 웃는 시간을 가지니까 맞아요. 이거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생각하면 가끔은 쌀이 떨어져서 라면을 끓여주신 적이 있었대요. 저는 네. 가끔 라면을 특식으로 주시는 줄 알았는데 예. 다 커서 어머니께 들어보니까 네. 그때 쌀이 떨어져서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넉넉치 않은 형편이었는데도 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들여놓으셨어요, 집에. 그때 고가였을 텐데.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음악을 가까이 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제가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창이 또 하나의 그러네요. 아름다운 창이 네. 된 것 같아요. 음악학원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네. 매개로서 음악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이런 게 진짜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의 본래 용도.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교육과정 설명회나 뭐 입학식, 졸업식 이럴 때 100마디 말보다 노래를 한번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술의 힘이 바로 사람의 맞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네.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한 해에 보통 음악이 몇 곡 정도나 작곡이 됩니까? 학교에서. 작년 6월부터 작년 4월부터 해서요. 지금 예. 40곡 정도가 됐어요. 와, 진짜 다 작가시네요. 그래서 저희 예. 그 동아리 이름이 노래 나와라 뚝딱이거든요. 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노래 나와라 아이들이- 뚝딱. 그러네. 아이들이 도깨비 아침에 와서 방망이처럼. 예. 이야기해주고 그 집에 갈 때 노래 됐어요? 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결제 받아야 돼요.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아침에 이야기 듣고 저녁에 노래 작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번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지만 네. 그렇게 기다려주니까 제가 게으름 안 피우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곡이 이제 아이들이 뭐 자기 곡 악보 달라고 해서 주면 잊어버리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네. 자기 노래가 없는 친구들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뽑아주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아예 이제 악보집을 하나 네.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오, 네, 그래서 의미있다. 그 노래가 나올 때 아이와 저가 나눈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한쪽에 담고 악보 담고 네. 그다음에 QR 코드를 찍으면 아이들 노래도 들을 수 있는 오. 그런 책을 만들고 좋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졸업 선물보다도 그런 선물은 진짜 그렇죠. 평생 남는 거고. 그렇죠. 예. 굉장하네요. 다작을 하신다니까 굉장하십니다. 그럼 뭐 지난해 JYP 아니십니까? 이런. 키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뭐 이미 아이들과 뭐 많은 공감을 나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학생들에게 또 하고픈 뭐 메시지가 있다면요. 그렇게 이번에 40곡 정도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참 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6학년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식사를 시작해야 밥을 먹어요. 좀 예의가 있네요. 식사 예절이 있네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맛있게 먹자 하고 이렇게 딱 먹는 게 그동안의 그 모습들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서로 같이 하는 인사를 하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 선생님이 안 드셨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이 또 6학년 형님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죠, 예, 또. 네. 전교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네 너무 품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책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또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말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야라는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을 담았어요. 근데 그거 아이야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노래거든요.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빛이 있는 곳에 늘 그림자가 있고 빛이 없으면 그림자를 원치 않으면 빛도 실은 원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면서 너무 절망될 때 그다음에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양쪽 모두의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자신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일 마지막 곡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이렇게 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네. 메시지도 음악으로 해서. 네. 그럼 반대로 선생님은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격려를 이렇게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반대로 선생님에게 이렇게 좀 감동을 줬던 뭐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뭐 식사예절 이외에도 네, 아이들이 뭘 특별히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동들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앞에서는 딱 조심할 줄 알고 또 무엇보다 스스럼 없이 교장실을 드나드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할 일이 있어도 오고 할 일이 없어도 오고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요.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다른 학교에 가서도 이 노래 만드는 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하더라도 노래 나와라 뚝딱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름은 쓰지 마세요. 그러는 우리 거야. 우리의 추억인 거야, 이거는. 자기들과의 추억이니까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노래 나와라 뚱땅으로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큰 선물이네요. 아이들답다, 그렇죠? 네네, 그런 얘기 하는 게 그쵸. 참 아이들다워요. 네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많은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키우는 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요즘 진정한 교육이란 참 무엇일까? 또 공부도,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 학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아요. 네. 요즘 워낙 다양한 시대이고 맞아요. 다양한 속도, 인데 네. 또 커리큘럼은 또 동일하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뭐 이러다 네. 보니까 그 어떤 게 진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은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정답이 없는 것, 사람의 감정이나 네. 그다음에 함께 만들어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 문화 이런 것들이 이야말로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공감, 예술, 문화, 그렇죠. 공동체, 그렇죠. 협동, 뭐 이런 가치들. 너무 잘 요약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간적인 면들을 함께 녹여내고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네.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렇군요. 네. 그 우리 교장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과 또 바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마령초등학교가 지금처럼 활기찬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학생 유치 기간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가 늦가을부터 그동안 이제 22, 23, 24 이렇게 3년 동안 네. 이제 가을, 초겨울까지 이렇게 마을 전주의 아파트 단지 돌면서 네. 전단지도 꼽고 그러세요? 유치원 찾아다니면서 입학 설명회도 하고 진짜 학부모님들은 막 바쁘시네요. 마음 카페 활동도 하시고 이러면서 네. 학생 유치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곧 이제 26학년도 이제 학생 유치를 위해서 그렇군요.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 마령초등학교 유치원 원아와 1학년 신입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관심 자막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참 귀한 요즘입니다. 네. 예, 지난 마령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따뜻한 미래가 그 안에서 이렇게 새싹처럼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뿌듯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